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주말 밤 서울 이태원에서의 안타까운 참사.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악의 경우까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주최 측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말도 안 됩니다.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는 반드시 따져야겠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세상 읽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36화를 들으시겠고요.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자,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양 기자님도 이태원 참사 보고 너무나도 비통하고 참담하시겠네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20, 30대라서 저도 같은 또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 또 제대로 된 재발 대책 수립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사 얘기는 잠시 후에 안동대 안상준 교수와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자, 우리 양승진 기자하고는 오늘 준비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예천 군민들 반발 계속 거세지고 있고요. 일부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했다는 소식이네요. 이 소식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에서 보류됐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 자, 먼저 이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 소식인데, 추진 반대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네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도청 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한 50여 명 정도가 어제 모임을 갖고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신도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 도청 신도시 예천 지역에 계신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거네요? 네네. 예. 이나 이제 추진위원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서 예천과 신도시 그리고 안동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제 창립 취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진정한 예천과 안동의 상생 발전 모델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두 시군의 전체장들과 의회 의장들에게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닌 진정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시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안동 예천의 행정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이 이게 처음이 맞죠? 민간 차원의 위원회?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구성이 된 건데,
자, 민간에서 제시한 통합의 필요성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창립 취지를 통해서 밝힌 것들 외에도 안동과 예천이 이원화로 돼 있어서 겪는 불편한 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천 주민들의 경우에는 법무행정은 이제 상주로, 그리고 세무행정은 영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예. 또 민간위원회 구성 이전에는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은 생활 측면에서 겪는 불편함이 제시되는데 그쳤는데 예. 이번에는 법무행정, 뭐 세무행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불편함들이 이제 이야기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예천 국민들 모두도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도청 신도시 주민들 불편한 점, 뭐 지역 상품권 문제도 좀 있었고, 이 쓰레기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문제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법무, 세무, 행정, 그러니까 법무는 저쪽 상주 쪽으로 가야 되고. 네, 세무는 또 세무는 또 영주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영주 세무서로 가야 그러니까요. 이런 또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자, 처음으로 이제 민간에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그 청사진도 좀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예천 안동 행정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는 올해 통합을 공론화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안동, 예천, 신도시 통합 포럼을 개최를 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와 주민투표 실시, 2025년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을 해서 민선구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2026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통합 포럼을 개최하고 24년에는 주민투표 실시하고 25년에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으로 구성하고 26년에 그때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 네네. 꽤나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을 수립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 외에도 이 계획들이 무산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 이 계획이 무산됐을 때는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날 추진위원회는 안동과 예천의 정치인이나 기득권 세력으로 진정한 통합 논의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동에 나서겠다면서 별도로 도청 신도시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제 도청 이전 이후에 안동과 예천 두 도시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뭐 명칭을 정하는 것부터 해서 안동 예천의 의견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신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인사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생기는 불편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두 도시 간의 통합이 기득권 세력이나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뭐 기득권 세력, 정치인에 의해서 그들의 이해 관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 시군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예, 뭐 당연한 100%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획이 무산됐을 때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는 운동을 하겠다. 예, 이것까지 제시를 했네요. 자, 민간 차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안동시가 발의한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은 안동시 의회에서 지난주에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보류된 얘기. 안동시의회가 이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시의회는 조례안 보류 사유로 예천군의 반감, 또 예천과의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없었고 통합의 당위성 및 실익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 처리가 보류가 되자 통합의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예천군의 각종 사회단체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뭐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두고 예천과 안동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또 향후에는 합리적인 의견 교환도 오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은 언제든지 상정에 의결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보류니까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아, 이게 벌써 조례안이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군요. 21일 네네. 금요일에 보류가 된 사항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예천 주민들의 안동시 조례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안동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청 신도시만 하더라도 주거단지가 있는 예천 쪽들은 예천군 각종 단체들이 게시한 행정구역 통합 반대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반대 현수막이. 예, 네네. 걸려있고. 그리고 예천 원도심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아, 또 예천읍이나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호명면 외에도 예천군의 각 면 단위에서도 통합 반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 김학동 예천군수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신도시 주민들 일부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만큼 어쩌면 앞으로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아, 지금 양 기자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지금 제 생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천의 원도심 주민들이 네네. 도청 신도시에 있는 예천 주민들보다 반대가 더 심한 것 같네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혹시? 그런 면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예. 신도시에 있는 경우 주민들의 경우에는 뭐 예.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안동 예천 출신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그렇죠.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예천의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호명면을 아닌 다른 면 단위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 우리가 뭐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천 김학동 군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입장을. 네. 공식적으로는 반대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예, 너무 네네. 서둘면 안 된다. 하지만 얘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그렇죠. 저희 라디오 오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민간 대 민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요. 최근에 안동 예천 행정통합 조례안 발의 같은 이런 일련 과정에 대해서 각종 뒷말이 무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특히 민선 8기 출범한 지 이제 뭐 석 달 이렇게 지나고 있는 넉 달 돼가는 이런 시점에서 조례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게 이거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 논리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영동 국회의원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뭐 잘 아시겠지만 군의군에 이제 대구시 편입이 이뤄지게 되면 이제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군의군 대구 편입 이후에 선거구 조정 그리고 이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오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초에 군의군 대구시 편입을 김영동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한 이유 또한 편입 이후에 대구에 이제 군의군 대구 편입 이후에 선거구 조정에서 예천이 다른 선거구가 될 경우에 김 의원의 재선 도전에 비상이 걸릴 수 있어 반대한다. 뭐 이런 추측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밖에서 보기에는 네. 이렇게 또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 안동 예천 선거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거구 조정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예천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고 안동 독자적인 선거구가 된다면 또 선거가 또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다는 말씀 전해주신 거고. 자, 군의군 편입 이후에 당장 선거구 획정이 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그 계산이 아주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선거구 획정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선거구 획정이 지금 논의하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한 1년 6개월 정도 선거가 남기는 했는데 네. 그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한선 하한선 기준은 일단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내후년 1월이 아니라 내년 네네. 1월에요? 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예. 총선이 이제 임박해서 이뤄질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여기서는- 예, 매번 문제되잖아요. 선거 획정 늦어서 법정 그렇죠. 시한 지나서 한다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예.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더라도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금과 동일한 13석으로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군의군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의성, 청송, 영덕과 함께 군의군이 같은 선거구를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선거구가 인구 2만 3천 명인 군의가 포함됐음에도 선거구 하한 기준인 13만 5천 명에 약 2천 명 정도 모자랐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군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선거구 조정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 정가에서는 예천을 이쪽 선거구, 그러니까 의성, 청송, 영덕과 같은 선거구로 보내고 또 안동은 단일 선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뭐 네. 이런 말도 적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전히 걸려질 경우에는 안동과 예천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번에 한번 뭐 몇 주 전이었죠. 그 선거구 네. 획정에 대해서 아주 우리 양 기자가 자세히 전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참 복잡합니다. 예, 획정에 관해서. 자, 그런데요, 이 예천을 의성, 청송과 같은 선거구로 하는 건 사실 뭐 같은 북부권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해안에 있는 영덕, 뭐, 양군, 영덕 또 이렇게 예천, 네. 양군의 군청 사이 거리만 120km가 넘는다면서요. 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라는 게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인들의 본인들 편의로 설정해 둔 곳이 많습니다. 예. 경북만 하더라도 단일 선거구인 포항, 뭐 경주, 김천, 구미 한 요 4곳 정도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멀리 갈 것 없이 이제 영주 봉화 영양의 경우에도 이제 동해안인 울진과 한 선거구를 쓰고 있고 예. 또 예천은 도청이 이전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문경과도 같은 선거구를 썼고 그렇죠. 또 영주와도 선거구를 공유하기도 했었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여러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넘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역 정치권의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반대로 지역 정치권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민간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뭐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겠고요. 정치인들의 유불리가 아닌 지역 시군민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 정해야 될 네네. 아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 나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을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네, 뭐 전 국민이 지난 주말 토요일 밤에 네.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를 듣고 아마 모두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10대, 20대 우리의 어린 청춘이 154명이나 지금 사라져간 그 참사 앞에서 먼저 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네.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생명 다 소중한데 네. 그 어린 또 10대, 20대가 또 대부분이어서 더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외신에서 예. 오히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희생당한 예.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거의 뭐 질타하는 듯한 뉴스를 많이 내보내가지고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초중고 12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요? 네네.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예. 너무나 애통합니다. 근데 이거 사고를 보니까 일단은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고 게다가 또 네. 아주 좁고 뭐 4m, 5m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게다가 또 경사까지 져서 네네. 또 보도를 보니까 그 골목길 중에서도 한 18제곱미터인가요? 한 5.5평 정도 거기에 수백 명이 겹쳐서 거기서 뭐 사망자가 다수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한 사고 어떻게 지점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딱 몰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예. 속해지듯이 지금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사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예.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고 당일날도 토요일날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지금 찍었다고 하니까요. 예. 이렇게 많이 몰려들 거로 이제 예상을 했고, 뭐 8시 영상이나 이런 그 일반인들이 찍은 6시 영상, 8시 영상을 보면은 벌써 그 인파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좀 높아지고 있고,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대학 공학계 교수님이 이 정도의 공간에서는 800명 이상이 되면은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 저도 봤어요. 네. 예. 근데 이거보다도 몇 배나 높은 이 밀도가 지금 사람을 짓눌렀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루고 있다가 지금 한순간에 참사가 일어난 거죠. 너무 끔찍합니다. 예, 이 사고를 미리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안전 대책이 부실했던 건 아닐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어떤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우셨나요? 저는 좀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이거는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는 자랑하듯이 압축 성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결과가 오늘의 뭐 성장을 가져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제 수준의 향상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년 만에 열린 이 축제에서 이만큼의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거는 관계 당국도 다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그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고요. 예. 또 그런 대목에서 보면은 지난 10월 15일 날 BTS 부산 공연이 원래는 저 변두리 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그 안전 문제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지적을 해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옮겨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치른 걸 보면은 결국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교훈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아프게 다가오죠. 예방이 최선이다. 안전사고는.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몰렸는지 솔직히 좀 몰랐어요. 우리 세대는 모르죠. 40, 50대 이상은. 네. 근데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면은 서울시나 용산구청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이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뭐 해외에서 유행하는 축제에 왜 젊은이들이 가서 뭐 그런 흉한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역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축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질책하는 듯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 방금 그러셨잖아요. 뭐 6시 영상이 있었고 8시 영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미 인산인해였다. 사고가 날 정도였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 현장에 왜 저 경찰들 투입했잖아요. 뭐 저기 안전사고라기보다는 뭐 마약 수사, 뭐 성범죄 이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뭐 100명, 200명 거기 파견을 했다고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관,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6시, 8시 이때 봤으면 얼른 연락을 해서 좀 더 인력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사고 이거 날 것 같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이 점 하나가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며칠 전부터 이거 안전 불감증이다. 미리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었어도 당일날 저녁에만 좀 손을 썼더라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불감증인 것 같아요. 그게 불감증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때라도 인력 충원해서 좀 동선 같은 거 좀 통제하고 이쪽은 뭐 일방 이렇게 진입하지 못해 이태원역에서 내려서 그 골목 이용하지 못해 이 통제만 했었어도 내려오는 사람만 이용하게끔 했었어도 이런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우리가 조금 좀 더 좀 면밀하게 대처만 했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할로윈 축제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다 있었던 축제인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축제가 있었는데 대처가 좀 달랐다고요, 우리하고. 네. 사실 이런 그 서양 문화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확산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이 할로윈 축제를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많이 즐기고 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이제 특파원 보고에 보니까 이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쉴 새 없이 바꿔가면서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DJ 폴리스라는 게 있답니다. DJ 폴리스, 봤어요. 음악을 틀어주는 DJ처럼 폴리스가 이게 경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그 현장에서 즉시 알려주면서 이 축제 참가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일본도 20여 년 전에 벚꽃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그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우리가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대형 이 참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 상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2005년이었나요? 한 15년 정도. 15년, 17년 됐네요. 밀레니엄이 시작돼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그 콘서트 가요 있었잖아요. 콘서트. 예, 예. 그 가요 콘서트. 방송 때 예. 방청객들이 어느 출입구로 그냥 갑자기 밀려 들어가면서 예. 그 출입구가 경사도가 좀 있는 이번 사고처럼 예, 예.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제 앞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예. 11명이 죽었는. 그러니까요. 어우, 예, 이것도 사망자. 큰 참사죠. 그럼요. 예. 이런 근데 사고도 이제 있었고. 우리가 그 외신에서 이제 이런 압사 사고들이 일어나면은 대표적인 게 인도나 예. 이슬람권에서 성지순례 할 때 아, 맞습니다. 예.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예, 예. 그때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압사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고 예. 최근에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도 그렇습니다. 뭐 한 달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10월에. 이렇게 이제 10월 있는데 1일.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일어날 때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참가자들이 이성을 잃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흥분된 상태에서 주변 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힘이 약한 약자들이 이제 희생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대동소이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도 뭐 대략적으로 여성이 한 2배 정도 남성보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네. 비율로 희생을 당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예. 안타깝고 네. 저희 아내도 이게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휴, 너무 속상하고 오늘 저 시간이 다 돼가세요. 오늘 결론 말씀 듣고 마무리하지요. 예. 예, 이제 우리 사회는 벌써 8년 전에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8년 만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정부가 되어야 되는 정말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할로윈 축제 젊은이들이 욕구를 발산하는 해방구처럼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욕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청년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부상 입은 분들 또 가족도 유가족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엄청난 그 충격을 입으셨을 텐데 그 트라우마 치료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 네. 아이고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교수님.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전 국민이 하여튼 한 마음이 돼서 빨리 그렇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현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은 좀 감동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